아이씨, 아유 힘들어. 네, 안녕하세요, 헤이든입니다. 오늘 작업할 거는 승용 차량은 약간 다른 작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영상은 밑에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엔진에서 앞바퀴를 굴려주는 기어, 거기서 사륜구동 기어, 그리고 사륜구동을 넣어주는 기어에서 리얼 디퍼런셜, 뒷바퀴를 굴려주는 기어축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두 개가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니플들이라고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조그만 주입구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 샤프트랑 유니버설 조인트, 그러니까 쇠가 쇠끼리 만나는 부분에 그리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리스를 주입을 할 거고, 이 작업은 보통 트럭류나 이런 큰 차들의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팩처링이 추천하는 거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새 그리스로 교환을 해라 라는 게 보통 추천 사항인데, 보나마나 아시겠죠? 전주인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교환할 거예요.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쪽이 습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더러울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했던 차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필터도 같이 교환을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하부에서 잡소리가 좀 나요.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데 지금 보니까 스웨이바에 있는 고무 부싱 앞뒤로 총 4개를 교환을 해줄 거고, 하체에서 나오는 잡소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이에요. 일단 그리스건이 필요한데 유튜브 보고 하다가 너무 비싼 거 산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쓸 거니까 좋은 거 사면 나쁘진 않겠죠. 그리스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 이거를 그리스건 안에 넣어서 작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니플 하나, 두 개 보이시죠? 바로 밑에 여기도 하나가 있고, 저 밑에 또 3개가 있어요. 총 6개의 니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를 여기 작업을 할 거고, 이렇게 펌프질을 최소한 접지되는 부분에서 그리스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까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바로 요게 니플이에요. 차 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또 드라이브 샤프트 쪽을 잡아주고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를 채워주고, 또 조금 더 안쪽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는 니플이 있어요. 유니버설 조인트 쪽에. 그러면 이제 새 그리스를 주입해서 옛날 그리스를 실 틈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6개 주입을 했고, 겸사겸사 아래쪽을 좀 더 보고 있어요. 자, 그리스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와, 정말 부드러워졌네요. 되게 진동이 타이어 갈고도 남아있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70-80%는 없어진 것 같아요. 큰 도로로 나와봤어요. 상당히 좋아졌네요. 이번 거도 성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죠? 다 캐빈 에어 필터라고 미국에서는 부르고 한국에서는 에어컨 필터라고 부르죠. 이 차는 이제 필터 2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2번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이게 2개가 같이 들어가는 뜻이죠. 이 에어 필터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을 뜯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필터가 들어가는 데예요. 지금 얼마나 들어올지 참 궁금한데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와, 시작부터 느낌이 좋지가 않죠? 자, 일단 첫 번째 필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설마 했는데 정말 차이 많이 나죠?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나봐요. 보면은 이 아랫부분 먼지랑, 오우,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네요. 한번 새 필터랑 헝거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도 지금 어이가 없네요. 자, 그럼 조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필터부터 집어넣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개의 필터가 들어가는 타입이라 먼저 첫 번째 필터를
넣어주고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필터도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잘 맞았는지 확인해주고 일단 필터 커버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대네요. 자, 끝입니다. 이제 다시 조립만 해주면 돼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체 점검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차 밑에서 나온 찌그덕 소리가 나요. 하체 부싱류들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를 봤을 때 전면부 쪽의 부싱은 확실히 상태가 안 좋아서 교환을 생각하고 있었고, 겸사겸사 뒤쪽도 같이 교환을 하려고 해요. 옆에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스웨이바 부싱이고, 옆에 이제 링크랑 연결된 링크 부싱을 교환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이쪽도 뒤에 스테빌라이저 부싱, 스웨이바 부싱도 교환을 해주고, 역시나 스테빌라이저 링크 같이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네, 차를 띄워서 안전 자키를 밑에다가 받쳐놨고요. 교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싱 부분 때문에 새로 교환을 할 건데, 어쨌거나 새 거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웨이바 부싱이 바로 요거예요. 리어 쪽 뒷부분인데, 지금 봤을 때 상태가 나빠 보진 않는데 새 걸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뒷부분 하나씩 떼어냈어요. 이게 부품이고 이게 신품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15년 정도 썼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고무에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한 것 같고, 물론 녹도 있고요. 뭐 녹은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품을 받아봤는데 애프터마켓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브랜드가 그런 건지 OEM 도요타 부품보다는 얇아요. 그래서 일단 장착은 할 건데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게 바로 스테빌라이저 부싱입니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뭐 크랙 간 것도 없고, 대신에 이제 끝에 부분에 좀 늘어난 부분, 이렇게 좀 변형된 부분은 있고, 특별히 크랙이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약간의 변형이 있고 신품인데 색상은 일부러 노란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컷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뒤쪽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앞쪽 스웨이바 부싱을 교환을 할 거예요. 앞쪽 스웨이바 부싱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스웨이바 부싱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품과 구품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신품은 뭐 당연히 안 봐도 괜찮은데, 구품을 보시면 다 늘어나고 안에 찢어지고 크랙하고 이러니 소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앞에 스테빌라이저 스웨이바 링크를 뽑았어요. 역시나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요 사이에 고무줄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부식이 됐어요. 이게 메탈만 부식이 된 건지 고무가 부식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품은 장착을 해볼게요. 네, 오늘 정비 마무리 하겠습니다. 프론트 스테빌라이저 링크입니다.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깨진 것도 있고 고무 파킹이 찢어진 것도 있고 그랬어요. 리어 스테빌라이저 링크, 여기도 보면 중간에 안에 로드가 부식이 된 건지 또 다른 무언가가 부식이 됐는지 안에가 다 깨졌어요. 이것도 교환하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 파킹이 다 갈라졌죠. 교환 주기가 된 것 같고, 이거는 리어. 근데 리어는 비교적 상태 괜찮았었는데 갈 때 같이 교환을 해줬고, 프론트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다 떠져 있고, 장착이 돼 있을 때는 진짜 말도 못했어요. 막 찌그러져 있고 찢어지기 직전이고, 다행히도 막 엄청 찢어져 있진 않았는데 많이 늘어나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교환해줬고, 아까 살짝 해프닝이 있었어요. 뒤에 얘를 교환할 때 프론트를 리어에다 장착을 했더라고요. 프론트 체크하다가 당황했는데 다시 리어를 빼서 뽑고 장착하고 이제 다시 프론트 작업을 했는데 덕분에 6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몸이 너무 아파요. 네, 오늘도 끝입니다.